햇살이 부드럽게 마을회관 창문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운동복 소매를 걷으며 천천히 체조를 마쳤습니다. 오랜 친구 박영자가 옆에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영양제 덕분이라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친구가 내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포장, 관절에 좋은 천연 비타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속엔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몸이라 자신 있었지만 요즘은 밤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다들 먹는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건강식품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요즘 이상한 제품 많대요.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다 친구들이 먹는 건데 괜찮겠지. 나도 나이 들었잖니. 그 말 뒤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답답한 숨을 내쉬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으로 박영자가 보여준 영양제를 검색했습니다. 후기에는 효과가 빠르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듯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뒤 문 앞에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고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나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겠지. 혼잣말을 하며 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대와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밤이 깊자 정수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고 반짝이던 알약이 며칠 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지만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물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영양제 2알을 꺼내 삼켰습니다. 이제 이걸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운이 나는 듯 했지만 요즘은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밥 대신 미음을 조금 삼키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구 박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세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박영자는 그 영양제 효과가 강해서 그래요. 다들 처음엔 그렇대요라며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안도했지만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끝이 싸늘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전보다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정수는 자신을 설득하듯 중얼거리고 다시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속 어딘가가 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차가웠고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웃에게서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몸살인가 봐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지더니 그녀는 물잔을 놓친 채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그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째 김정순의 얼굴은 점점 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아침이 되면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이 시기만 넘기면 좋아질 거야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걸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요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주방 의자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양제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반쯤 비워진 홍삼즙과 칼슘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왜 점점 더 아플까? 그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던 그녀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중심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수는 손을 휘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운 식당 주인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라고 말했지만 숨이 가팠습니다. 잠시 후 이웃 송 씨가 다가와 얼굴이 누래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일 아니야. 집에 가서 쉬면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땀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전화기가 울렸지만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알람처럼 울리는 전화벨 소리 사이로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반쯤 비워진 영양제 병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병 속에 반짝이던 알약은 이제 희미하게 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정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듯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다 다리가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탁자 위에서 끝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 있는 딸 지연은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연결되지 않자 지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평소랑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참 후 119 구조대가 마을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맥박을 확인하고 들것에 그녀를 옮겼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의 조명은 냉정했습니다. 의사는 빠른 손놀림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과 철분, 복합성분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입니다. 그 말에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의사는 정순이 복용 중이던 영양제 병을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의약품이 아닙니다. 정식 인증도 안 된 제품이에요. 지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병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그 알약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 독이었으므려.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고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딸 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다행히 간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 그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창에 영양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기사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외 직구 건강식품 간 손상 사례 증가, 미등록 비타민 제품 간 독성 경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즉시 제품 제조사를 검색했고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신고 접수하고 싶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이용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괜찮대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간이 많이 손상됐대요. 그것 때문이래요. 박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영양제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거 먹었는데 요즘 나도 속이 쓰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병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기계의 불빛이 잔잔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다짐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을 비추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정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식사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도시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음 대신 두부죽이에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삼키자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며칠 후 병실을 찾은 마을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 이제 좀 괜찮아요? 정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내가 괜한 걸 권했어요. 미안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믿은 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말끝에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회복세가 좋아요.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정수는 병실 창가에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약통이 아닌 진짜 건강을 챙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랍 속 영양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병마다 라벨을 확인하며 하나씩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에 남은 병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봉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약통 몇 개가 아니라 지난날의 무지와 후회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오전, 김정수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그녀의 걸음은 아직 완전히 힘이 차진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바라보며 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영자를 보았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건강하게 살자. 박영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주말을 맞아 내려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엔 직접 만든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드시죠? 정수는 웃으며 된장국을 떠주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으로 건강 챙기려 한다. 약보다 이게 낫지. 지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지키는 것. 며칠 후 지연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영양제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을에서도 정순의 이야기가 퍼졌고 보건소에서 안전한 건강관리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강좌 첫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무지했어요. 이제는 모든 의사에게 먼저 물어요.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순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정수는 부엌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김이 피어오르자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텃밭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심어둔 상추와 쑥갓이 초록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조심스레 흙을 만졌습니다. 촉촉한 흙의 감촉이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이제 약통 대신 씨앗을 만지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을 내 손으로 가꾸는 거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영상통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텃밭이에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응, 내가 키운 거야. 봐, 벌써 잎이 나왔지? 지연은 감탄하며 엄마 얼굴 좋아 보여요. 진짜 건강해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영상통화가 끝나자 정수는 다시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손등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흙을 고르며
손끝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건강식품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초록빛 새싹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약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 말과 함께 카메라는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장면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는 오랜 상처를 덮고 새 삶을 틔우고 있었습니다.